안녕하세요. 클래식 기타 연주 방송 로망스의 진행을 맡은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동 MC를 맡은 살며시 한편 살며시 김수정입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혹시 고양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요? 네, 오늘은 곧 다가올 가을처럼 고양시의 풍성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고양시에는 속 꽉 찬 알밤 같은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팟캐스트 단원들께서 좋은 정보들을 밤톨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느 분이 전해주시겠어요? 김상래님?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MC님 뒤에 리포터를 하려니까 조금 떨립니다. 저희 고양시는 꽃보다 아름다운 시민들이 사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시민들이 사는 곳 고양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체험을 드리고자 어울림 누리에 있는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화, 수, 목 오후 2시에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어울림 영화관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요. 이달의 상영작 코너가 있습니다. 그곳에 매달 정기 무료 영화 정보가 올려져 있습니다. 매달 주제를 정한 후에 그달의 주제에 어울리는 영화를 전문가께서 선정하셔가지고요. 날짜, 시간, 그리고 관람 가능한 연령 정보를 꼼꼼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달 주제는요. 어느 날이거든요. 9월에 선정된 영화를 제가 제목만 먼저 살짝 말씀드리자면요. 15세 관람이 가능한 블러바드를 시작으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더 컴퍼니맨, 프렌즈 하얀 거짓말, 인생 면허시험, 성가신 남자, 컬러스 오브 더 마운틴, 더 레이디 인 더 밴, 프리즈너스, 이렇게 총 9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상영된 것도 있고 아직 지금 좀 남아있는 영화도 있을 텐데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도 2개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볼 수 있도록 선정을 해놓은 곳이니까요. 관심 있는 시민들은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보신 후에 본인에게 맞는 영화를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영화 제목만 들어도 참 보고 싶은 영화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 영화 한 편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시간도 들어야 되고 또 이 영화비도 또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무료 영화 상영이네요. 네, 무료인데다가 주제에 따른 영화를 선정한다는 게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제가 지금 9월 달에 어느 날이라는 주제로 9개를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정말 제목만으로는 정말 그 영화 내용이 저희한테 낯선 영화도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프리즈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아하는 휴 잭맨 같은 네.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인데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매달 주제를 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더구나 다양한 연령층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 그래서 이 정보를 꼭 시민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근데 이 주제가 지금 어느 날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어느 날에 이 영화 제목을 보니까 성가신 남자가 있네요. 이게 성가신 어쩌다가 이 남자들이 성가신 남자가 되었는지. 우리 그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은 노래도 가끔 하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뭐 이런 그렇죠. 노래도 있어서 예, 우리끼리 부르면서 막 좋아하기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성가신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 궁금한데 우리 솔솔님은 이 제목만으로 딱 봤을 때 어떤 영화 좀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제목만으로 다가가기에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진짜 모든 걸 아우를 것 같은 네. 딱 하나의 어느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MC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사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발행하는 미디어 아카데미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곳에는 홈페이지에 없는 줄거리마저도 올려놓고 있는 그런 가이드북이거든요. 네. 미디어 센터에 오셔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네. 10월 달 주제하고 11월 주제만 제가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네네. 10월에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특별전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11월에는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영화가
이미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매달 올라가지만 가이드북에는 꼼꼼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네. 좋은 정보이시네요.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손붙잡고 같이 오셔서 이렇게 영화 한 편씩 보고 나면 참 많은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향 영상미디어센터 내 영화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요즘은 바빠서 방문이 뜨문했지만 항상 가면 항상 그 자리에 영화를 시청하고 계신 멋진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요. 바로 옆에 또 노인 네. 종합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네. 늘 문화가 풍성한 고양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네, 행복한 거죠. 네. 매달 주제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평소 영화를 좋아하고 다양한 영화를 접하고 싶으신 시민들에게 정기영화 무료 상영에서 상영되는 많은 영화는 이색적인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며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 옹달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솔솔이었습니다. 네. 솔솔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안나의 백지 편지 팟캐스트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시죠? 저도 애청자인데요. 우리 안나님께서 고양시의 무료 배움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무료 교육에서 많은 그 배움에 그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데요. 우리 안나님께서 고양시의 무료 배움터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조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시민 리포터 조혜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양시 시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무료 컴퓨터 교육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강사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강사 경력이 있습니다. 나. 예. 지난 봄에 아는 지인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근데 퇴직 전에 직장을 그만두면 구청 컴퓨터 교실에 다닐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에게 컴퓨터야 인터넷 검색하고 어느 정도 문서 작성만 하면 되지 따로 컴퓨터를 배울 일이 있어요? 하고 물었는데 궁금증이 생겨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저는 일단 집에서 가까운 동구청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을 비롯해 포토샵, 사진, 동영상 편집,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가야 해서 다른 약속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배우는 즐거움으로 쉬지 않고 듣고 있답니다. 강좌는 대부분 2주일 코스이지만 경우에 따라 3주일 프로그램도 있어요. 강의는 동구청, 서구청, 덕양구청에서 무료로 진행되는데 무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 군데에서 한 과목씩 수강할 수 있고 출석률이 60%가 안 되면 다음 기간 강좌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 동구청에서 오전에 들으시고 서구청으로 가서 오후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하는 과목이 덕양구청에 있으면 덕양구청에 갔다가 동구청, 서구청 이렇게 세 군데를 다닐 수는 있지만 각 구청에서는 하루에 한 강좌씩밖에 들을 수 없답니다. 지난 여름 한 달간 방학 기간이었어요. 한 달을 쉬고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마치 학교 다닐 때 개학날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컴퓨터를 배울 때는 옆 사람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이제 모르는 걸 물어보고 그럴 때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하는데 오늘은 옆 사람이 누가 앉을지 궁금하더라고요. 2주간, 3주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만나니 짧은 기간이지만 만나는 횟수가 많거든요. 저는 그동안 9번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과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나이를 불문하고 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산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컴퓨터 무료 교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하셔서 꼭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신청하는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화 교육 코너에 들어가 접수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은 고양시 무료 배움터 구청 컴퓨터 교육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무료 배움터 중에서도 그 구청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 무료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인께서 소개를 하셔서 그분께서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구청 컴퓨터 교실에 다닐 계획이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형부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형부도 이게 퇴직을 앞두고 좀 많은 계획을 좀 가지시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퇴직하시면 갑자기 삶의 일상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데 이렇게 무료 교육을 배우면서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좀 안정되고 또 좋은 분들도 만나고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기 무료 교육이라서 좀 널널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배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우리 조 의원님. 출석률이 막 60%가 안 되면 좀 이게 수료가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이게 접수날 9시에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5분 안에 거의 끝나는 과목들이 많아요. 이게 경쟁률이 높군요, 아주. 네, 어떤 거는 1분 안에 그 정원이 다 차기 때문에 9시가 되면은 미리 준비를 해뒀다가 무슨 어릴 때 놀이기구 타듯이 막 순서 놓칠까봐 네. 긴장하면서 그 순서를 기다리고 그러는데 네. 그만큼 교육이 너무 질이 좋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제2의 인생들을 많이 살고 또 취업도 다시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대학 수강 신청 수준. 그러네요, 정말. 참고로 구청 세 군데 소개하셨잖아요. 원래는 정부에서 정보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소외계층이나 그다음에 노인분들, 농어촌 이런 쪽에 컴퓨터 교육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대요. 그런데 방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은퇴하신 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도시에 사시지만 딱히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배우기는 참 애매모호하신 또 계층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계층의 시 지자체에서 이런 구청, 방금은 소개를 안 하셨지만 이런 주민자치센터 곳곳에서 이런 컴퓨터 무료 교육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곳에 가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 나이에 내가 컴퓨터도 못한다 그러면 좀 그런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 거기에 가면은 최신 거를 그렇게 많이 배워요. 조 의원님도 막 9개까지 들으실 정도로 생각보다 요즘 트렌드도 쫓아가고 강사님들 그 수준도 거기에 맞춰서 다 섭외를 하기 때문에 이 무료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네.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컴퓨터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더 컴퓨터를 배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그 인생 이모작이라는 그 프로도 우리 있잖아요. 미디어 센터에. 우리 대표님 어떠신가요? 예. 인생 이모작? 인생 이모작이요? 인생 산모자. 뭐 이모작뿐만 아니라 삼모작, 사모작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인생 준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혜원 선생님 보면서 정말 많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요. 예. 저도요. 정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줍는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딱 연상되는 듯합니다. 네. 예. 5분 만에 마감하는 것을 네. 그냥 하실 정도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하시는. 이야. 네, 조혜연님의 컴퓨터 무료 교육 소식 잘 들었고요. 9시 선착순 마감이다 보니 듣고 싶었는데 수강 신청을 못 하셨다. 이런 분들은 솔솔님이 소개해 주신 각 동 주민센터에도 무료 교육 컴퓨터 강좌가 있으니 그쪽도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프리마켓에 대한 정보 이현주님으로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조 회원님께서 너무 풍성한 소식들을 전해주셔서요. 오늘은 제가 고양시의 프리마켓 정보를 모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현주 시민 리포터이고요. 여러분은 프리마켓 하면 어떤 것들을 좀 떠올리시나요? 저는 벼룩시장. 아, 예. 그다음에 수제품? 예. 사실 우리가 이게 프리마켓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사실 시장하면 전통 시장만을 좀 떠올리시게 네. 되시는데요. 요즘에는 그 시장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더한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도 덧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살 만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도 덧붙이게 돼서요. 프리마켓, 플리마켓이라고도 좀 불리는데요. 프리마켓은 자유시장이라고 좀 불리게 되고요. 네. 예, 플리마켓은 이제 재활용, 재순환, 거기다가 요즘에는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못 쓰는 물건들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새로운 창조물들을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사고 파는 공간으로도 좀 이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 하셨는데 제가 시장 그러면 저는 전통시장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예, 예. 그리고 고양시에도 전통시장이 참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많죠. 일산시장.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뭐 오뎅도 좀 먹고 좀 엿도 좀 사 먹고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경을 하고 오면 참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프리마켓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예. 이게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프리마켓이 어떤 건가 한번 여쭤봤는데 예. 좋은 또 이게 예.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시장이라는 말과 또 프리마켓이라는 말에 어떤 그런 구분이라고 해야 되나 진화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좀 약간 머릿속에 그려지긴 합니다. 우리 이현주님 그 프리마켓 정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예. 주미라 선생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었고 공간들이 있었고 그런 꽃 피우는 어떤 사람 사는 세상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전통시장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1356개의 장터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또 절반으로 569개로 줄어들었고요. 뭐 이것에는 뭐 교통발달이라든지 이동, 인구 감소, 대형마트, 뭐 편의점 증가, 온라인 마켓 등의 이유로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삭막하게 이제 사람 사는 이야기는 쏙 빠지고 물건의 상거래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뭔가 가치와 그 사전적인 의미 외에 이야기들을 좀 입혀보자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프리마켓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유시장, 뭐 그밖에 아까 김상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아트마켓, 사회적 시민경제 등의 진솔한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유기 농산물 생산자부터 생활공예가, 요리사, 버스킹 연주자, 푸드트럭 상인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 생산품의 가치와 사람들의 살가운 이야기가 덧입혀지는 호혜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당연히 이러한 장이 펼쳐지는 곳은 지역 상권도 덩달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죠. 물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더 정겨운 이야기들이 꽃피어나리라 기대합니다. 자, 이제부터 귀를 쫑긋 하시고 메모하고 들으셔야 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펜 준비되셨나요? 예. 그 첫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 꿈길 마켓인데요. 강성공원 가로수길, 일산문화광장, 구미관광장이라고도 하죠. 덕양구청 가로수길에서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라고 하네요. 네. 이 사회적 경제 예. 꿈길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네. 예,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네.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모여서
열어서 네네. 이렇게 수공회라든지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서 시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그 안에서 상거래가 정말 가치 소비가 좀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꿈꾸고 있는 마켓이기도 합니다. 아,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사회적 경제 꿈길 마켓이라고 했는데 이런 프리마켓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예. 그런 마켓들이 한 몇 가지가 더 있는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들을 한 3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예, 한번 좀 귀를 쫑긋 들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로는 고양 아트 마켓입니다. 그 정발산역 3번 출구로 오시면 고양 아람누리 광장을 쉽게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생활 공예 작가님들이 함께 하시는 예술 장터가 열린다고 합니다. 개장 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고양아트마켓.com을 치시면 이 밖에 이용 가능한 시티투어와 팸투어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주중 바쁘신 분들은 이곳 온라인 마켓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풍동 애니골에 위치한 라벤하임 레스토랑에서 펼쳐지는 라벤하임 프리마켓인데요. 이곳에서는 수공예가 농부님들께서 직접 먹거리, 놀거리, 체험거리들을 갖고 나와서 시민들에게 정겨운 장터 이야기들을 꽃피우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하반기에는 9월 9일과 11월 11일에 토요일에 장을 선다고 하니까요.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장터의 풍경을 가족과 지인들과 손잡고 방문하셔서 풍성히 담아 가셨으면 하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사람나무 사무국 010-5025-7237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5025-723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거 뭐 세네 가지로 세 가지인가요? 네, 세 가지로 세 가지. 정리하셔서 프리마켓에 대한 생생 정보 알려 주셨는데요. 예. 이 뭐 사회적 경제 꿈길 마켓이나 예. 고양 아트 마켓은 우리 그 고양시의 어떤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풍동 애니골에 위치한 라벤하임 레스토랑은 개인 공간인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개인 공간에서도 이렇게 플리마켓이 열리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저성장 시대이다 보니까 혼자만 잘 살아 남는 독보적인 경제이기보다는 그 라벤하임 레스토랑 담당하시고 있는 운영자님께서 공간을 오픈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사회적 경제를 좀 꿈꾸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공간을 오픈하셔서 셀러들을 모집하시고 그 공간 속에서 이야기들을 꽃피워 나가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네. 예. 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자신의 그 개인 공간을 오픈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맞아요. 예. 이게 함께 나눈다는 그 마음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예. 네. 그래서 고양시가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향이 많네요.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여러분들 이야기를 청취하시고 하나씩 둘씩 방문해 보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그 백성역 근처 벨라시티 지하 1층 이벤트 광장에서 주말마다 땅굴 마켓이 열린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 부분들이 수시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략 60여 개의 참가팀이 참여하고 있는 대형 프리마켓인데요. 지하 땅굴에서 펼쳐지는 프리마켓의 묘미를 맛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문의는 일산 벨라시타 031-849-5700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31-849-5700으로 문의하셔서 셀러나 아니면 소비자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은 프리마켓 생생정보의 이현주 시민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김수정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정보 조금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그에 앞서서요.
김수정님의 신앙송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니 오늘 이렇게 힘겹게 나오셨는데 좀 강의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오셨는데 MC만 하고 가시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갑작스러운 부탁이지만 우리 수정님 가능하신가요? 대본에도 없는. 예, 가을에는 딱인 것 같은데요. 아니 또 네, 어떤 시가 가을하면 네, 듣고 싶으신지. 저는 가을하면 또 떠오르는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떤 시 떠오르세요? 시몬, 너는 아느냐. 네. 낙엽 밟는 소리를 뭐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네. 아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하늘을 문득 봤는데 정말 가을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항상 사춘기 때 많이 읊었던 윤동주 시의 별에는 밤. 아, 네. 그걸 한번 꼭 듣고 싶은데 워낙 우리 수정님 자원이 많으셔서 갑자기 부탁드려도 네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박수 치면서 감동하기에도 너무 아까운 그런 여운이 남는 시네요. 아, 네. 우리 김수정님은 도서관에서 또 시 강의도 하시고 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도 이제 시 낭송 강좌를 하고 계신데요. 김수정님은 도서관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신 것 같아요. 유난히 또 도서관을 사랑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요. 도서관과 가장 친밀하게 지내고 계시는 김수정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정보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제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정말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그 이동도서관 아세요? 네. 각 아파트 단지로 이동도서관 버스 차량이 오잖아요. 예, 버스가 오죠. 맞아요. 네네. 그럴 네. 때가 있었어요. 요즘도 네. 그게 있나요? 이중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네. 아까 우리 녹음 시작할 때 계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정말 가을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네. 예, 책에다가 책? 낙엽들이 떨어지면 네. 그 책 사이에다 책갈피. 꽂아놓고 그 네. 다음에 이제 한번 펼쳐보는 그런 네네. 추억들이 좀 있네요. 네. 가을 하면 저는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잠자리, 코스모스, 그리고 흔히들 뭐 청고마비의 계절, 그리고 또 추석도 다가오고요. 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독서의 계절 하면 가을이 아닐까. 네. 요즘 정말 하늘도 구름도 예쁜 정말 날씨가 가을 하늘, 애국가 가사처럼 높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양시에는 현재 화정 어린이, 행신 어린이, 주엽 어린이 도서관 3곳을 포함한 17개 시립 도서관과 그리고 고양 포도리 안전도서관, 이름도 예쁜 강촌공원 5분 걸음 예쁜 작은 도서관 등 18개의 공립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우리가 전에 그 인터뷰를 했었죠. 책 놀이터,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등 48개 사립 작은 도서관 그리고 이동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서관 얼마나 자주 이용하세요? 도서관에 무슨 목적으로 방문하세요? 책을 빌리러? 공부하러? 문화 강좌 들으러? 저는 시 낭송을 위한 시 원문이 필요해서 시집을 가장 많이 빌려보는 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도서관에 쉬려고 많이 갑니다. 맞아요. 네네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네. 따뜻하고. 네. 네. 예, 상담하기도 좋아요. 그렇죠. 예. 요즘 도서관 이용이 많이 편리해진 사실 알고들 계시나요? 1인 최대 25권의 대출 권수를 비롯하여 상호 대차 서비스, 통합 반납 서비스, 두루두루 서비스, 지하철역 무인 반납함, 내 생애 첫 도서관,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 등 네. 서비스가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네. 제가 다른 거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이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가 이게 뭔가 궁금하네요. 네,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는요. 고양시 이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독서 여건이 어려운 지역, 고양시 관내 지역 아동센터나 장애시설 및 가정, 병원 등을 찾아 월 1회 도서를 직접 배달하고 수령하는 책 배달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동도서관과 비슷한 그런 서비스인가 보네요. 네, 이동도서관에서는 제1 네네. 이동도서관, 제2 이동도서관 해서요. 음. 고양시 전역을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차량이 이동을 해서 날짜별, 요일별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책 배달 서비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도서관에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없다.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물론 대출 중이거나 예약 중인 책은 대출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소장 비치된 책이 없다. 이럴 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대차 서비스 이용하나요? 네. 희망도서 신청. 네네. 국립중앙도서관 책바다를 이용하면 타 도서관에서 대출하거나 또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구비를 해주거든요. 네. 책바다는 고양시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전국 책바다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1인 3권 이내 대출 가능합니다. 물론 1,500원의 이용요금, 대학도서관은 1,9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직접 원하는 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 희망도서 신청은 1인 월 3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설명드린 서비스를 골고루 이용해 보았는데요. 절판되어서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또 고양시 도서관에는 전혀 없는 책들을 책바다를 이용하여 대출해 보았거든요. 공공도서관은 쉽게 이용이 가능하였는데 대학 도서관은 검색이 되어서 대출을 하려고 결제를 했는데 이후에 대출 불가라고 취소가 되었더라고요. 또 대학 도서관에서 또 대출 중이거나 하면 또 서비스가 이용이 불가한데
결제가 우선이 되어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희망도서도 제한되는 목록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자세히 안 읽어보고 고양시 거주하는 또 문화인들 작가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번에 허영만 시인님도 이제 고양시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조금 시집을 읽어보고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많이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늘이라는 허영만 시선집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취소가 되었더라고요. 네. 사유를 보니까 도서 금액이 5만 원 이상 고가의 도서는 또 구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 책은 빌려볼 수 있는 길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요. 그리고 원서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해서 제가 화정도서관이 가까우니까 화정도서관 비치로 신청을 했더니 이 역시 또 취소가 되었던데 사유는 화정도서관은 일본어를 비롯한 원서는 구입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고양시 아람누리 도서관에서는 일본어, 중국어 등 국외 원서를 지원하는 자율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달라는 사유가 첨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네네. 원서는 아마 아람누리 도서관의 그 외국인 자료실 그쪽에서 많이 구비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게 네네. 아마 그 고양시의 18개 도서관이 네네. 특화라 그래서 이렇게 네네. 구분을 해놓은 걸로 제가 네네,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도서관별로 우리 여기 가까운 하정도서관은 특화 분야가 꽃이에요. 아, 여러분 네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꽃이기 때문에 종합자료실 내에 특화 자료 코너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람누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 도서를 비롯해서 예술이 특화 분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 네. 마두 도서관은 고향 향토 문화, 그리고 주엽 어린이 도서관은 세계 그림책이 특화 분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 네. 마두 도서관이 고향 향토 문화 도서관으로 네네. 지정이 되어 있군요. 네, 고향 향토 문화 자료실이 문화 따로 자료실이 있어요. 있으니까. 네, 저 네. 우리 애들 한창 어릴 때 키울 때요. 네네. 그 마두 도서관에서 역사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때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역사 체험도 하고 캠프도 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네. 저는 좋은 사실 추억. 개인적으로 그 강촌공원 5분 걸음 예쁜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네네. 저는 주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희 집에서 5분인데요. 아, 그러십니까? 네. 아, 네. 그랬는데 여기가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이 작은 네네. 그 도서관이에요. 네. 근데 거기를 아주 그 작은 공간을 지키고 계시는 그 사서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그럼 책을 한번 빌리러 가면은 참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앞에 또 파라솔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피도 좀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책도 좀 보고 이러는데 이 강촌공원 5분 걸음 예쁜 작은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네네. 여기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예, 도서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네요. 네. 네. 그 밖에도 도서관에서는 저자와의 만남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 갤러리가 있는 도서관에서는 이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시청각실에서는 영화 상영도 매주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아, 영화 상영 네, 이게 네.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네요. 아까 우리 네, 네. 손솔님이 그렇죠. 어울림누리. 네, 어울림누리에서도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네. 9월 상영표를 잠깐 들여다보니 빨강머리엔 마당을 나온 암탉, 토이스토리 등 어른들이 봐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아이엠쌤, 천밀밀, 덕혜옹주, 동주 등 정말 재밌고도 감동적인 영화들이 많이 상영되고 있으니 영화 상영 시간은 도서관마다 중복이 돼요. 매주 토요일 3시 또는 3시 반, 그리고 백석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시, 일요일 3시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영화 상영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밖에 도서관 이용이나 휴관일, 자세한 안내와 궁금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거 보니까 이 9월 상영표 또 알려주셨는데요. 이 빨강머리엔 마당을 나온 암탉, 토이스토리, 이런 애니메이션.
참 이 토이스토리에 대한 추억이 또 있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 애들 어릴 때 그 버즈 라이트이어 네. 무한한 우주를 향하여 앤디. 가라. 아우 네. 최고죠. 그 버즈 인형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아 이거 참 보고 싶네요. 이 9월달에 이 가족 모임으로 한번 이거 토이스토리를 보러 네. 도서관을 한번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화 스크린이 큰 데서 이게 네, 보고 네. 싶은 사람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무료 영화 어른들이? 상영이나 네. 아니면 또 여기 이렇게 도서관에서 무료로 네. 하는 것도 좋은데 각 도서관에는 또 DVD 자료들을 또 다 네, 가지고 네. 계세요. 그래서 네네. 개인적으로 네. 조그만한 화면도 괜찮다 싶으면 네. 직접 DVD를 그렇죠. 도서관은 빌려서 볼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것도 그렇죠. 좋은 네. 방법이네요. 네, 네. 골라볼 수 있는 재미. 그렇죠. 네. 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100만. 이제는 104만이죠. 104만 행복도시. 600년 문화도시 고양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 어디일까요? 고양시의 랜드마크? 호수공원이. 네, 아, 바로 너무 호수공원이죠. 좋죠. 호수공원. 네. 저 지난주 자전거 타러 다녀왔었는데요. 정말 작은 도서관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풍차 작은 도서관. 네, 저 알고 있었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사진 찍기 좋은 곳. 네, 호수공원 가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도서관 이용 정보에 대해 김수정 리포터가 전해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서연 님이 고양시 맛집에 대한 정보 준비해 주셨는데요. 다들 배고프시죠? 네, 예. 배고파요, 지금. 네. 자, 그러면 네, 이서연 님 맛있는 음식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향 삼송에 있는 어묵 맛집, 즉 삼진 어묵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고향 스타필드는 8월에 오픈한 종합 쇼핑몰인데요. 패션, 문화, 레저 등 종합 복합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 지하 1층에 삼진 어묵이 있습니다. 네. 저도 가보았는데요. 줄이 엄청 길게 서 있길래 뭔가 했더니 어묵을 사기 위해서 줄을 그렇게 많이 선 거였더라고요. 모양도 맛도 다양한 어묵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열되어 있었고 입맛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있는 어묵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이 가격이 500원부터 다양하게 고를 수 있게 되어서 경제적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구매하고 포장해 갈 수도 있지만 매장에서 먹을 수도 있게 꾸며 놓았더라고요. 저는 가래떡이 들어간 어묵이랑 매콤한 고추가 들어가 있는 어묵을 사서 집에 왔는데요. 식었는데도 맛이 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삼진 어묵은 64년 전통의 3대에 걸친 어묵의 1번가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 공장의 공식적인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역시 맛집은 그 오래된 역사와 전통 속에 노하우가 숨어 있나 봅니다. 저는 벌써 3번 넘게 다녀왔는데요. 어묵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배고프다. 스타필드에는 삼진 어묵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맛집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취향에 맞게 가서 한번 드셔보시고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생생 리포터 이서연이었습니다. 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에 꽃보다 아름다운 생생 정보가 정말 많이 있었네요. 주미라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꼭 실천해보고 싶은 그런 정보들이 있어서 나름 참 개인적으로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청취자님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고양이 라디오 제작팀은 앞으로도 계속 고양시의 생생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소식 전해주시느라 발로 뛰고 또 애쓰신 우리 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고향 이 라디오 매거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